얘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일을 구분을 한번 해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 4가지 정도. 자,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과 안 급한 일이 있어. 자, 1, 2, 3, 4. 1, 2, 3, 4. 자, 중요하면서 급한 일 뭐가 있을까? 중요한데 급하기도 해. 뭐가 있을까? 너희가 하는 일 중에. 시험 공부 같은 게 있겠지? 그치? 시험 준비하는 거. 급하잖아. 당장 다다음 주 시험이니까 급해. 그리고 너희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지. 그러면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에는 뭐가 있을까? 너희가 하는 일 중에. 여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게임 급해? 안 급해. 중요해? 안 중요하지 않지. 대표적으로 게임 같은 얘기도. 그럼 급한데 안 중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 급하긴 해. 근데 중요하진 않아. 뭐가 있을까? 여기 혹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만약에 내일 새벽 1시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 그 1시에 딱 봐야 되잖아. 급하지? 근데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축구 중계 같은 게 어떡할 거야. 근데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은 뭐가 있겠니? 그러면?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뭐가 있을까?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가족 관계 같은 거. 가족들은 내가 좀 잘못해도 참고 용서를 해줘. 근데 이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지? 신뢰관계가 어긋나겠지. 그럼 나중에는 가족관계가 흐물어지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가족들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마 말 한두 번 잘못 듣는 건 괜찮은데 반항도 좀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신뢰관계를 어기면 그러면 나중에 가족관계가 들어오죠. 하나 더 있어. 자, 그럼 우리 수업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 4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 중요는 하지. 너희 학업과 관계된 일이니까. 근데 급해? 급하진 않아. 우리 수업은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럼 이 4개 중에서 가장 내가 시간을 많이 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1, 2, 3, 4 중에. 내가 가장 잘 챙겨야 하는 뭘까? 1번 손. 1번 손 한 명. 뭐야? 그럼 2번 아닐 테니까 2번 손 뭐야? 자, 너희가 제일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일은 이거야. 이거 3번입니다. 왜 3번 일이냐면 이걸 지금 안 해놓으면 얘가 어느 칸으로 가지?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을 계속 뒤로 미루면 얘가 어떻게 되지 이제? 중요한데 급한 일. 지금 너희가 시간에 쫓기면서 항상 바쁘다 하는 이유는 평소에 이걸 안 해놔서 안 급하다고 계속 미루는 거지. 그럼 나중에 급해진다. 그럼 급하게 하면 효율이 잘 나와? 급하게 하면 효율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대충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 돼. 3번. 안 급하다고 해서 뒤로 미루지 마. 그럼 나중에 급해지고 그럼 효과도 줄어든다. 너희가 잘 챙겨야 돼요. 지금 이거 한두 개 버려도 돼. 이걸 잘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오는 일이 없어져 있지. 안 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해두잖아. 그러면 급한 일이 없어져. 너희가 시험 때 닥치면 맨날 이렇게 급해지잖아. 급하게 하지 말고 평소에 예습 복습 잘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일은 과학에서의 일이
자, 과학에서는 무엇을 일이라고 하느냐? 일이란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리의 곱이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죠. F 아니죠. W는 Fs 해서 뭐 뒤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런 거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어야 돼요. 이 얘기가 F라는 힘을 받아서 S만큼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동 방향 쪽으로의 힘 성분만을 내가 찾아내야 돼. 이 힘을 분해해서 이렇게 두 개로 찾아내야 된다. X축 방향의 힘, Y축 방향의 힘. 이렇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요놈 F 코사인 세타 요놈을 S에다 곱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일이다. 자, 일은 그럼 주체가 뭐야? 뭐가 일을 하는 거야? 주체. 얘 왜 움직여? 얘는 객체지. 일을 받고 있는 물체야. 그럼 일을 해주는 건 누구야? 뭐야? 일을 해주는 거? 힘이 해주는 거야. 일의 주체는 힘이야. 힘이 해주는 거야. 힘이. 근데 너희 중3 때 이런 것도 배웠을 거야.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물체에게 일을 해줘. 그래서 H만큼 들어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물체가 물체에게 해준 힘은 일을 해주는 건가? 안 해주는 건가? 우리는 중력장 속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적어도 옮기려면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돼요?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됩니다.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이죠. 이렇게. 자, 만약에 중력이 없는 공간이라면 내가 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나? 힘을 줘야 되나? 안 줘도 되지. 그래도 들어올릴 수 있잖아. 힘이 필요가 없어, 중력이 없다면.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무엇에 대해서 일을 해준다고 배워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다고 배웠죠. 이 경우 만약 이 면이 마찰력이 없다면 내가 힘을 줘야 이동하나? 안 줘도 되죠. 마찰력이 없잖아. 여기서는 수평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다고 해요. 자, 일의 주체가 뭐랬어? 힘. 무엇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거야? 힘에 대해서 해주는 거야. 즉, 대항하는 힘이 없다면 내가 그 물체를 움직여도 일을 해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배우죠. 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일을 해주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그럼 중력의 크기만큼 힘을 줘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 일을 해준 건가? 나는 힘을 중력에 대해서 위로 작용시키고 있는데 이동 방향은 앞이잖아. 즉, 만약에 여기서 이 물체에게 힘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줬다면 앞으로 끌고 갈 때 이 힘이 이 물체에게 일을 해준 건가? 아니죠. 왜? 이동 방향 쪽으로의 힘 성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힘은 일을 해준 게 아닙니다. 자,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거야. 그리고 문제를 항상 파악할 때 꼭 고민해야 될 거야. 힘은 일을 해. 주체야. 일은 힘이 하는 거야. 그리고 힘에 대해서 하는 거야. 대항하는 힘이 없다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일이야. 자, 그럼 단위 한번 살펴볼게. 코사인 세타에 원래 단위가 없으니까
F는 힘이니까 뉴턴을 쓰겠죠? 거리는 우리는 MKS 단위 쓴다 그랬지? 미터를 씁니다. 그러면 1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요. 근데 이 단위를 길다 하여 이거를 유도 단위 줄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입니다. 즉 내가 1뉴턴 힘을 줘서 2m를 그 방향으로 밀었다. 그러면 2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나? 두 번째, 오늘 배울 중요한 거 또가 다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정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나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일을 하면 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써버렸으니까 줄어들겠지. 근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 거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일을 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을 어떤 A가 나에게 일을 해줬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A는 줄어들 거야, 그렇지? 그럼 난 일을 받았으니까 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돼? 늘어나야 합니다. 즉, 일과 에너지는 전환되는 관계예요. 자, 에너지의 단위도 그래서 줄입니다. 왜? 일과 에너지는 같은 차원이야. 그리고 일과 에너지는 둘 다 방향이 없는 물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F는 M의 운동방정식,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하는 것 같다. 충격량, 운동량 정리. 이거는 다 뭐가 있었어? 방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나왔지. 근데 일과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물리랍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현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일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근데 개념을 잘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럼 마트로 한번 가봅시다. 마트. 자, 마트를 가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요새는 아버지들은 마트를 많이 가시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레를 앞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과 에너지를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은 누가 한다 그랬어? 힘이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수레에게 작용하는 일은 어떤 힘이 하는 겁니까? 그냥 성별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아주머니. 자, 아주머니의 힘이 수레에게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힘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을 시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레는 아주머니에게서 일을 받아요. 얼마를 받느냐? 자, 힘과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수레에게 해주는 일은 FS입니다. 아주머니는 수레에게 FS만큼 일을 해줘요. 근데 내가 아까 뭐랬어? 저항하는 힘이 없다면 일해주는 게 아니랬죠? 그러면 어떤 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힘?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앞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이 수레를 보통 우리 마트에 가면 수레의 속도가 어때요? 끌고 갈 때 변해요? 일정하죠, 보통은. 그러면 이 수레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속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알짜 힘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레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도 역시 뭐다? 아주머니가 수레에게 주고 있는 힘과 같은 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인 거.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그럼 아주머니가 분명히 수레에게 일을 해줬는데 그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고 일을 받은 수레는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죠. 근데 증가를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바로 아주머니의 힘은 수레에게 일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마찰력은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데 이동 방향은 왼쪽이에요. 즉 수레에게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란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1을 빼앗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굴러가는 공이 멈추죠 결국? 그럼 에너지가 줄어든 거지? 왜 줄어들었지? 굴러가는 동안 바닥에게서 마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을 공이 받는 거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0이 된 겁니다. 즉 이 수레는 마찰력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받고 있어요. 얼마냐? 마이너스 Fs. 즉 마이너스 1을 받으니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고 플러스 1을 받았으니 그만큼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받은 일과 잃은 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수레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수레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아주머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아주머니는 일을 해주고 있죠? 그럼 아주머니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되는데 정말? 아주머니는 자기가 수레에게 준 만큼 작용 반작용으로 반작용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죠? 왜? 아주머니가 수레를 끌고 앞으로 가고 있잖아. 이동 방향은 앞인데 반작용의 힘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럼 아주머니는 수레에게서 마이너스 Fs만큼의 일을 또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마이너스 Fs만큼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그럼 배가 고프겠죠? 왜?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었죠? 음식물에서 얻었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배가 고프겠죠? 너희 대부분 우리 카트를 쓰면 카트가 대부분 무겁죠? 그거 다 상술이에요. 왜 일부러 무겁게 만들까요? 배고프게 만들려고. 아니 이걸 무겁게 만들어야 힘을 더 크게 줘야 되고 일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아주머니는 빼앗기는 일이 더 많으니까 배가 더 고파지겠지. 그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보이지? 시식 코너. 그럼 가서 시식을 하는 거야. 카트를 밀고 다니지 않는 너희들은 모르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시식을 해요. 배고플 때 시식하면 얼마나 맛있어 그게. 맞지? 그러면 맛있는데 하고 하나씩 사죠. 근데 집에 가서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어요. 왜? 배고플 때 먹었거든. 이게 대단한 상술이죠. 카트는 최대한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음식품이 잘 팔립니다. 자, 이게 일과 에너지의 전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오늘 배워야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 역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힘과 관련된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는 일과 관련된 에너지입니다. 자, 뭐냐? 두 개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정의부터 다시 합시다. 중학교 때 정의를 어떻게 하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정의를 어떻게 하죠? 물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하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해줄 일의 양을 얘기합니다. 중력이 해줄 일의 양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해. 중력이 해줄 일의 양이다. 그래서 너희가 9.8 mH도 배운 거야. 자, 봅시다. 왜 9.8 mH냐? h 높이에 질량 n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9.8 mH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9.8m이 뭡니까? 이놈의 무게네요. 무게가 뭐예요? 그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즉, 이 물체에게 지금 현재 이 중력장에서 이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9.8m이에요. 그리고 h는 이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네. 맞죠? 얘가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중력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자 봐. 내가 이 물체를 1m 높이에 1kg짜리 지우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체 에너지가 있나요 지금? 에너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물체에게서 손을 치웠을 경우 이 물체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나요? 이 공간이 무중력 공간으로 확 바뀌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즉, 중력은 반드시 이 물체에게 일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일이 에너지라 했잖아. 그러면 그 일을 미리 에너지로 계산해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포텐셜 무슨 말이에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고 합니다. 너희가 할 때까지 9.8m이라고 배웠을 때 이 9.8이 중력 가속도죠? 우리는 그냥 G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다른 행성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자리에다 뭐만 넣으면 되니까? 그 행성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넣으면 되니까. 됐나요? 중력이 해줄 일이다. 자,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속력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속력이 들어가고요. 또 운동을 똑같이 할 경우에는 질량이 큰 게 에너지가 커요. 이거 너희들 몸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재준이의 머리에다가 1kg짜리 추를 똑같은 높이에 들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준이는 조금 불안하긴 하죠. 내가 놓을까봐. 하지만 재준이는 괜찮을 거예요. 왜? 이 정도는 떨어져도 재준이에게 큰 일을 하진 않아요. 맞죠? 내가 1톤을 이렇게 들고 수업을 하면 재준이는 수업 안 듣고 집에 가겠죠. 왜? 이 1톤짜리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재준이 박살나죠. 재준이는 몸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질량이 크면 똑같은 속도로 나에게 부딪혀도 뭐가 클 거라고? 일이 클 거라고 알고 있는 거야. 재준이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이제부터 우리가 봐. 어떤 물체가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 자, 힘을 F 받아서 S만큼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일정한 F를 받아서 S만큼.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어떤 운동을 할까요? 일정한 힘을 받는데 어떤 운동을 할까요? 등, 가속도, 운동. 그럼 우리 앞에서 본 등, 가속도, 운동식 3개 생각나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0,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 마지막 거 해봅시다. 2AS는 V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줘라. 등가속도 운동식입니다.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 알짜임의 비례, 양변을 우리 2분의 1m을 곱해볼까요? 2분의 1m 처음 속도를 0이라고 나올까요? 자, 1은 에너지의 변화란 걸 갖다 했는데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니까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죠. 처음 속도니까 이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요. 질량의 비례, 속력의 제곱의 비례.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에서 우리가 그러면 또 우리 배우는 건 수학이 아닙니다. 물리죠. 즉 계산값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단위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단위가 일치하는지도 한번 볼까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 얘 단위는 뭐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곱하기 미터죠. 이게 미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킬로그램. 맞죠? 근데 이게 뭡니까? F는 M에 뉴턴이에요. 그러면 성립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도 줄이에요. 이거 질량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에요. 그럼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곱하기 미터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뭐예요? 뉴턴 줄. 뉴턴 미터 줄입니다. 단위도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 그리고 H1 높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H2 높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물체를 자유낙하시킬 겁니다. 자, 자유낙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가 없다? 마찰 공기저항은 없다. 하연아, 없다. 마찰 공기저항은 없다. 이렇게. 그럼 이 물체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속력을 V1,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속력이 더 증가했겠죠? 낙하 시간이 기니까 V2라고 해볼게요.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말은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중력이 일을 해줬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맞잖아요. 얘한테 힘 mg를 주어서 거리 h1-h2만큼 이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해준 겁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뭘 했죠?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랬잖아요. 일 해준 만큼 에너지 증가한다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그만큼 에너지 감소한다면 그러면 요 그대로 세볼까? mg h1-h2가 중력이 해주는 일입니다. 힘 곱하기 그 방향으로 이동거리잖아요. 에너지의 변화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죠. 그럼 우리 플러스끼리 모으고 마이너스끼리 모아볼까요?
요거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h2.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mgh1 이거 뭐야? 이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 이높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 이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 이높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럼 어떤 높이에서라도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어떻다? 같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아까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라고 표현을 했지? 마찰이 있으면 보존이 되나? 안 됩니다. 왜? 만약에 마찰이 있었다면 이 녀석이 떨어지고 있는 동안 이 방향으로 마찰력, 공기저항력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게 같겠어? 같을 리가 없겠죠. 이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왜? 이 마찰력은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자, 그러므로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항상 역학적 에너지 합은 항상 보존이 되더라. 성립을 하더라. 자,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에는 너희가 포텐셜 에너지는 많아요. 종류가. 원격 작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체, 힘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전기력에 의한,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 있어요. 근데 너희는 포텐셜 에너지 이거 안 배워요. 뭐만 배우느냐? 중력에 의한 것과 탄성력에 의한 것만 배웁니다. 그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력이 해줄 일이죠. 그래서 여기를 높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힘이라고 해보면요. 중력이 해줄 일이니까, 그리고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5로 찍어줍니다. 이 넓이가 바로 중력이 해줄 일이면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자, 그런데 탄성력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일단 탄성력을 이해하려면 후계 법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탄성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물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수철이 있습니다. 그럼 용수철을 한번 볼까요? 자, 용수철이 자연상태 길이가 이만큼이야. 근데 내가 자연상태 길이가 이만큼인 용수철을 늘렸어. 이렇게 X만큼 늘렸어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상태로 휙 돌아가겠지. 즉 탄성력은 외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연이 머리에다가 고무줄을 하나 이렇게 두를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 끝을 잡고 이렇게 당길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만큼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연이는 불안하겠죠. 왜?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아까 여기서 손을 넣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즉 탄성력은 이 변화된 길이에 비례하는 힘입니다. 아까 근데 요거 지표면과의 거리에 따라서 바뀌었나요? 중력은? 안 바뀌었죠? 이게 후계 법칙입니다. 후계 법칙은 이거예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은 외력과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데 이 변형된 길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늘렸으니까 줄어드는 방향으로, 내가 압축시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이고요. 반대 방향이니까 얘랑 반대예요. 그리고 탄성체마다 그 힘의 크기는 다르겠죠. 여기다가 K해서 탄성 계수를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절대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KX라고 해도 돼요.
그럼 탄성체는요. 자, 거리에 따라서 변화된 길이죠. 이게 내가 당긴 거리는 변화된 길입니다. 당긴 거리에 따라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탄성력입니다. 왜? 얘는 kx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되나? x분의 f네? x분의 f가 뭐예요? k네. 탄성 개수가 됩니다. 탄성 개수는 단위가 그래서 뉴턴 퍼 미터예요. 즉 내가 1m 늘릴 때 혹은 1m 압축시킬 때 필요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럼 만약에 100N 퍼 미터의 탄성 개수를 가지고 있는 용지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2m 늘리려면 얼마의 힘이 필요한 거죠? 100N 퍼 미터? 근데 2m를 늘린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탄성력은 200N이 필요한 거죠. 내가 배운다는 길이를 2배로 하면 탄성력의 크기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탄성력이 해줄 일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거면 이게 바로 탄성체가 해줄 일. 즉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예, 구해보죠. 얼마예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이거 얼마예요? kx죠? kx 곱하기 x네. 이게 x니까. 그래서 k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해줄 일. 중력은 안 변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이 해줄 일. 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됐나?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나머지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너희가 그냥 책을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72쪽 한번 보세요. 역시 여기서도 문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간단하게 이 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동안 너희는 문제를 한번 읽어봐. 자, 그만 h만큼 움직였을 때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속력을 구해라. 자, 근데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F는 M에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비해서 훨씬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가 h만큼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얘는 h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즉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 녀석은요. 역학적 에너지, 포텐시, 그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증가할 거고요. 얘는요. mgh만큼 감소할 겁니다. 얘가 3mg니까 3mgh만큼 감소할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속력이 붙을 거니까 2분의 1에 전체 4m의 v제곱이 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의 합은 얼마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0.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큰일 날 뻔했네. 자, 2분의 1, 4nv 제곱이니까 2nv 제곱이네요. 그럼 v는 얼마가 되죠? v는 루트 GH가 됩니다. 어때요? F는 ML보다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해요. 물론 각각의 힘들을 구할 수는 없지만.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거. 또 너희들 풀 문제 뒤에 많아요. 요거는 그냥 듣기만 해줍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것도. 자, 얘가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력을 구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S만큼 이동하려면 얘가 S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에요. 맞죠? 얘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높낮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입니다. 뭐 얼마면 된다고 이게? 변화량의 합이 0이면 된다. 증가 감소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얘는 mgs가 2nv 제곱이 되면 되나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속력과 속력은 얼마가 돼요? 루트 gs 2분의 gs 이렇게 되나요? 훨씬 편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서 우리 도시락 해자예요, 해자. 정말 좋습니다. 문제 풀이하기가. 자, 3번, 4번은 너희가 풀어보세요. 세연아, 졸리면 세수를 하고 오던가 일어서던가. 잠에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3번 봅시다. 자, 3번은 감소한 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2분의 1K X가요. 여기 보면 3D예요. 3D. 자, 요만큼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하게 되는 게 최고점이니까 얘 높이가 최고가 됐을 때는 속력이 제로죠.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증가한 게 mg 하고요. 3d 플러스 x입니다. 이렇게. 원래 3d만큼 압축이 돼 있다가 자연 상태에 비해서 x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3d 플러스 x가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k가 문제예요. k는 중값이 아니거든. 그러면 나 그림을 보면요, 평행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kd d 맞죠?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해서 정지해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난 뭘 알 수 있어요? k가 d분의 m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k라는 항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x가 몇 대인지 구할 수 있죠. 4번 풀어보세요. 4번. 자, 4번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더하기 빼기 할 때 1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mgh예요. 그 다음에 증가한 에너지는요 2분의 1 mv제곱인데, 그러면 감소량 증가량인데 여기에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받았어요. 얘가. 그래서 받은 마이너스 2에 의해서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니까 FL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변화량이 총 0이 되면 됩니다. 이때 뭘 찾으면 돼요? V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제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요. 74쪽부터 81쪽까지 풀어봅니다.